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다니고 있는 올해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이 넘었어요. 남편하고 둘 사이에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평생 가도 아이가 생길 일이 없을 것 같네요.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남자분들이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보내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해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냥 이래저래 제 삶을 돌아보는 넋두리라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보려고요. 신혼 때는 금술이 엄청 좋았어요. 아니, 좋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몸이라도 피곤한 날에는 퇴근하기가 무섭다면서 그냥 회사에 있고 싶다고 농담처럼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였어요. 제가 남편을 원하는 만큼 남편은 저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결혼 반년차가 지나니 연애할 때부터 평생 한 번을 안 하던 야근을 하기 시작했고, 하루는 몸이 피곤하다, 하루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가니까 작은 방에다가 간이 침대를 사와서는 자기가 코골이가 심해서 제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잠도 따로 자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때만 해도 팔이 저리도록 팔베개를 해주고 마주보고 잤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냥 등 돌리고 자는 게 일이었고요. 그 등을 보는 게 어찌나 야속하던지 아이가 생길 일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다들 이해하실 거라 생각되네요. 한 집에 같이 살면서도 독수 공방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기분을 어떻게 글로 풀어보려고 해도 써지지가 않네요. 제 나이면 아직 한참 때인데 풀지를 못하니 그건 그거대로 엄청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원래 회사에서 회식이 있으면 저는 참석을 안 하는 편이었어요. 회사가 규모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닌데 여직원이 저 혼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여직원들은 회식 자리에 참석을 잘 안 하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여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회식 자리보다 남자끼리 다니는 게 좋다는 분위기이기도 했고요. 언젠가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한참 쌓이는 와중이었는데 안 풀고 배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마침 회사 사람들이 회식 이야기를 하길래 큰맘 먹고 저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술 몇 잔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라도 시원하게 몇 곡 부르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릴까 해서요. 다른 직원들이 제가 참석하는 걸 보고 조금 불편해하는 눈치였는데 저는 스트레스 풀어야겠고 그런 눈치까지 보고 싶지는 않아서 모르는 척하고 따라갔어요. 요즘 제 또래 사람들 회식하는 게 싫다고 하는데 막상 따라가 보니 재밌더라고요. 일단 회사 돈으로 마시는 술이다 보니 눈치 볼 필요 없이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고 하니까요. 그날따라 평소보다 술이 잘 받아서 주는 대로 마시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여직원이 자리에 껴있는 걸 불편해하는 눈치더니 막상 술이 어느 정도 오르니까 저는 안중에도 없고 평소처럼 편하게들 있더라고요. 그날 회식 메뉴가 장어였는데 제가 꼬리를 먹으려고 집으니까 동료 중에 한 명이 저한테 필요도 없는데 꼬리를 왜 너가 먹냐고 하면서 후다닥 집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른 직원이 그 직원한테 꼬리 먹어서 뭐 쓸데나 있냐고 시시껄렁한 농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농담을 하면서 다들 슬쩍 제 눈치를 보는데 그때 알았죠. 제 반응이 어떤가 보려고 일부러 작정하고 하는 농담이었던 걸 말입니다. 그때 저도 조금 취해 있었기도 하고 회식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보니 적당히 맞장구 쳐줬어요. 장어꼬리가 그렇게 좋냐고 그러면 장어꼬리는 따로 집에 포장해 가서 우리 남편 좀 줘야겠다고요. 기운이 얼마나 없으면 1년 가까이 마누라 털끝도 안 건드리고 있다고 나도 미치겠다고 맞장구 쳐줬죠. 그 농담이 끝난 순간 저는 완전 회식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지요. 다들 제 결혼 생활이 어떻길래 그러냐며 별 걱정을 다 해주더라고요. 말인즉슨 멍석을 깔아줄 테니 좀 더 이야기해보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냥 적당히 받아친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목을 끌어모으니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만 아무리 직장 동료들이라고 해도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뭔가 스릴도 있고 기분도 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사소한 것까지 다 털어놓아 버렸어요. 제 이야기에 사람들 반응은 전부 제각각이었습니다. 짓궂게 굴더니 막상 제가 이야기를 하니 얼굴이 뻘개져서 고개도 못 드는 사람도 있었고 제 이야기가 흥미진진한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중해서 더 이야기해보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지막엔 제가 많이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 그렇게 힘든 거냐고 한마디 했는데
막상 그렇게들 궁금해하더니 일주일에 그렇게 하면 남편 과로사 한다면서 다들 제 남편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이야기가 진지한 분위기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 회식 자리에 있던 기혼 직원들 중 결혼 2, 3년 차를 넘기는 사람들 전부 다 저랑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리스 생활을 하고 있던 거였죠. 연인이 부부가 되고 부부는 곧 가족이 되는 거 아니겠냐,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봤냐면서 남편한테 공감을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사회생활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아느냐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나는 뭐 사회생활 안 하냐, 나도 피곤한데 그거랑 그건 엄연히 다른 거 아니냐 했지만 다들 하나같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여봐라 하면서 훈수를 두길래 그때부턴 저도 김이 새버려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회식 자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몇몇 직원들이 더 마셔야겠다고 하면서 이 차는 내가 쏘네 하면서 자리를 다시 만들더라고요. 그냥 집에 갈까도 싶었는데 노래 한 곡 시원하게 부르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어서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들끼리 신이 나서 저한테 마이크가 돌아올 차례는 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제 차례가 되어서 노래 한 곡 불렀는데 생각한 것보다 기분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더 이상 회식 자체에도 미련이 없고 재미도 없어져서 그냥 집에 가야겠다 싶었어요. 어차피 자기들끼리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하고 놀고 있는데 쓱 혼자 빠져나가도 눈치 못 채겠거니 싶었죠. 마침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노래가 따로 있는지 다 같이 일어나서 아주 흔들어 제끼고 자기들끼리 정신줄을 하나둘씩 놓고 놀기 시작하길래 때는 이때겠구나 싶어서 그때 화장실 가는 척 자리를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가까워오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한테는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그걸 보니 열불이 터져서 허공에다 대고 짜증을 내고 있는데 누군가 제 등을 쿡 찌르더라고요.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저희 회사 과장님이었어요. 솔직히 회식 자리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원체 말수가 없고 과묵한 사람이다 보니 존재감이 희미했거든요. 과장님이 저한테 아무리 다들 취하고 신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회식 자리에 말도 없이 그렇게 나오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괜히 뜨끔해서 남편한테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인사도 못하고 나왔다고 둘러대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거짓말하지 말라더라고요. 다 들켰구나 싶어서 자포자기하고 자리로 돌아가겠다 하는데 과장님이 돌아선 제 손목을 낚아채더니 저를 보고 웃으며 농담이라고 자기도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저 나오는 거 보고 몰래 따라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굳이 저 나오는 거 보고 따라 나왔다는 말을 하는 게 무언가 의미심장해 보였어요. 원래도 자기는 시끄러운 거 싫어한다고 조금 조용한 데서 저랑 단둘이 이야기 좀 나누고 싶다고 하는데 정신 차려보니 제가 과장님 뒤를 졸졸 따라서 걷고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 딱 봐도 손님 하나 없어 보이는 호프집으로 들어갔어요. 조명이랑 나오는 음악은 요란한데 손님 한 명 없으니 분위기가 묘하더라고요. 둘이서 마른 안주에 맥주 하나씩 시켜놓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장 동료끼리 나눈 대화라고 믿기 힘들 만큼 개인적인 이야기들까지요.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남편한테 연락 온 게 거짓말인 건 어떻게 아셨냐고 화제를 돌리는 질문을 던졌어요. 과장님은 나도 결혼했고 맞벌이하는 부부인데 다 알지 왜 모르겠냐면서 애초에 남편이 늦게 오는 걸로 연락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회식 자리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안 했을 테고 이 차에는 따라오지도 않았을 거 아니겠냐며 다 알고 있으니 속일 생각 말라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반대로 질문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럼 과장님 아내분한테서는 아무 연락 없었냐고요? 과장님은 슬쩍 웃으면서 내 와이프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한번 맞춰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과장님 와이프가 집에 언제 오냐는 연락을 했다면 과장님이 여기서 저랑 술을 마시고 있을 이유가 하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과장님은 정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자기네 집도 저희 집이랑 별다를 거 없는 상황이라고 그냥 서류상 부부라고 하니까 부부인 거지. 자기들도 결혼 3년 차 지나고 나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무슨 연구를 했는데 사랑이라는 건 뇌에서 보내는 신호일 뿐이고 그마저도 유통기한이 2년밖에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아마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다들 우리처럼 살고 있을 거라면서 다들 쉬쉬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제가 참 대단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자기 미국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파견 근무 때문에 한 반년 정도 주재원 생활을 하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고 있더라. 쌓인 게 있으면 그걸 담아두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알아서 풀더라고요. 그러면서 덥석 제 손을 잡는데 그때 딱 눈치를 챘어요. 과장님이 저를 따라 나온 이후부터 고민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제 개인적인 부분까지 털어놓게 만든 것까지가 다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였다는 걸 말이죠. 핸드폰을 보니 새벽 4시가 가까워지고 있었고 여전히 그때까지도 남편에게선 연락 한 통 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니까 저도 오기가 생겨서 과장님한테 더 길게 끌고 뭐 있냐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과장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오전 11시가 돼서야 집에 돌아갔습니다. 어이없게도 남편은 제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듣고 해가 중천인데도 작은 방에 만들어 놓은 간이 침대 위에서 꿈나라를 헤매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열심히 애써준 덕분에 집에 와서 따로 씻을 필요도 없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양치만 하고 바로 잠들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풀어서 그런지 아니면 오랜만에 밤을 새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푹 꿀잠을 잤던 적이 또 없던 것 같네요. 주말 동안 남편하고 밥 먹을 때 말고는 따로 말도 주고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주말에 혼자서 시간 보내는 게 일이었는데 만족스런 하룻밤을 보내서 그런지 주말도 총알같이 지나갔네요. 월요일이 돼서 회사에 출근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오긴 했는데 항상 1등으로 도착해 있던 과장님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출근 시간이 지나도 과장님은 오지 않았고요. 그날 저랑 해가 중천이 될 때까지 시간을 보냈던 걸 집에 들킨 건가 혼자 오만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업무용 메일이 아니라 개인용 이메일로 메일이 왔어요. 메일 내용에는 아내 출장 때문에 집이 비어있다는 말과 함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과장님이었고요. 그래서 슬쩍 몸 컨디션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반차를 써서 그 길로 곧바로 과장님 집으로 향했고요. 근처에 도착해서 과장님한테 연락했는데 뭘 날 더운데 밖에 있냐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신축 아파트가 워낙에 잘 되어 있어서 부담스러웠어요. 괜히 제가 엘리베이터 타는 것부터 해서 과장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기록에 남을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이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보채서 결국 과장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언제 그렇게 걱정했냐는 듯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틀도 안 지나서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또 과장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2시간이 정말 총알처럼 흘러갔어요. 아주 녹초가 되어서 드러누웠는데 그때부터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과장님 눈은 못 마주치고 천장만 보면서 뭐가 그렇게 자신 있어서 이렇게 증거가 남는 만남을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생각도 못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며칠 전 주고받은 이야기 중에 자기가 말을 안 한 게 있다고요. 미국에 주재원 파견 갔을 때 아내분도 같이 다녀왔고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같이 확인했다고요. 그리고 둘이 합의를 했답니다. 아이 때문에라도 결혼 생활은 유지하지만 누구를 만나고 뭘 하던 간에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말이에요. 말인즉슨 법적인 부부관계는 유지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결혼 전처럼 자유롭게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가족의 형태만 유지할 뿐 개개인은 도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서로 각자의 행복을 존중해 주기로 말이죠. 나중에 알아보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다더라고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어려운 말이라 까먹었네요. 그렇게 과장님과 따로 만나기 시작한 지가 벌써 5개월이 넘어갑니다. 남편은 모르고 있긴 한데 제가 어디서 뭐라든 간에 신경도 안 쓰는 눈치고요. 저는 제 나름의 삶의 활력소가 된 것 같아서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남편하고는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쌓이는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구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이 남편 좀 소개시켜달라고 말을 해왔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 남편 하는 걸 보니 우리처럼 살려고 하면 충분히 살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과장님 아내를 좀 소개시켜줘 보고 싶다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 넷이서 같이 보면 재미있겠지 않냐면서 웃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생각이 많아졌어요. 과장님하고는 이제 그만 만나야 할지
아니면 과장님 말 맞다나 남편을 한번 소개를 시켜줘야 할지 말이에요. 과장님 내야 합의가 되어 있으니 저럴 수 있지만 과장님의 직감만 가지고 행동했다가 제 삶이 파탄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상황에 떳떳하지 못한 제 자신이 가장 문제라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 행동이 가져올 결과가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네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